자, 그래서 ELB 핵심 포인트를 찾아보면, 자, ELS에서 별도로 분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뭐가 안 된다? 예금자 보호는 안 된다라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자, 위험이 적다. 왜? 본드니까 원금 보장이 또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LB는 발행사의 신용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발행사가 망하면 같이 수익을 못 찾는 그런, 원금도 못 찾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 보수적 투자 성향은 고객을 위한 안정형 금융 상품 중에 ELB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상승형 수익 구조. 자, 우리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여러분 책자의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상승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12%를 초과한다. 수익을 기준 자산 최초의 기준 자산 가격 대비해서 12%를 초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확정적으로 1%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만약에 초과하지 않고 이 바운더리에 있으면 이 배려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참여율이라는 게 있죠. 여기 참여율 25% 이렇게 돼 있죠. 참여율. 그렇죠? 자, 그래서 4분의 1이죠. 25%면 만약에 수익이 지금 현재 12%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4%에서 3%를 1%에서 추가해서 주겠다. 그래서 총 4%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초과하면 어떻게 된다? 1%. 또 마이너스 돼도 1%만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방향 수익 구조형 ELB 나와 있죠. 양방향은 어떻다?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 초과하게 되면 원금만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책자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양방향 수익 구조형 ELB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상환형, 주로 이제 조기 상환형을 많이 하시죠. 자,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 되면 수익을 지급해주는 대신 6개월마다 평가하는 거죠. 6개월에서 충족이 안 됐으면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만기 이런 식의 상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기 상환형 ELB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S 편의 상품으로도 인기가 많은 ELB, 원금 보장 플러스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 금융에서 신용도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LB 핵심 포인트. D는 딜리버티브에서 기본적인 기초자산이 뭐예요? 이자율과 환율, 그리고 원자재, 선물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거죠. 기초자산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좀 등락폭이 굉장히 좀 심하죠. 그래서 원금 보장에 기능이 있어서 큰 상관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대신 리스크는 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수익을 다 못 가져가는 것도 리스크잖아요. 그죠? 네. 자, 공시이율형 연금. 자, 공시이율형 연금의 핵심 포인트는 은퇴 후 현금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이걸 투자형으로 갖고 간다.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공시이율은 뭐냐? 자, 보험개발원에서 산출을 하고요.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걸 가지고 자율적으로 후발주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을 하겠죠. 그래야지 고객들이 이율을 보고 오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공시이율 평가하느냐? 직전 3개월 정기예금 이율 플러스 회사채 수익률 플러스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반영을 해서 보험개발원에서 공시를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보험회사는 공시이율을 본인들이 상품을 개발을 하는 거죠. 네. 자,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분류. 확정연금형. 말 그대로 내가 지금 60세부터 20년 동안 지급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확정연금형. 10년만 지급해 주세요. 내 있는 돈 한 10년 동안 다 받아갈 겁니다. 이런 거죠. 확정해서 받는다. 상속연금형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자만 좀 주고 나머지 이 목돈은 자녀에게 주겠다. 상속연금형. 종신연금은 종신도 내가 죽을 때까지 원리금을 수령하겠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60세부터 내가 종신연금형 선택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받겠다 했는데 1년 차에 내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지급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사망을 하더라도 무조건 지급해준다. 그 기간을 언제 누가 이 사람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10년, 내가 혹시나 모르니까 10년 동안 보증을 해다오. 20년 동안 보증을 해다오. 100세 동안 보증을 해다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짧은 기간을 선택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금액을 많이 주겠죠. 조금이라도 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연금보험 비과세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금보험 비과세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회사 가입하는 이 비과세가 있는데 월 정기식 계약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시납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세법을 보게 되면 이게 일항이에요. 일항. 그죠? 그 다음에 숫자 1은 뭐예요? 일호. 그죠? 그 다음에 가목. 여기서 이제 명칭이에요. 이게. 보게 되면 1항, 2항은 다 이제 어떤 상품이냐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자, 3항을 보겠습니다. 3항. 자, 3항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계약자 한 명당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이 1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납이란 말이 없어요. 일시납이란 말은 우리가 좀 일반인들,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시납 1억까지는 비과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세법에서는 일시납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자 한 명당 무조건 1억. 이렇게 계약자 한 명당.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2호. 그러니까 사망의 지금 이게 1호죠, 1호. 자, 사망의 2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월 적립식 저축보험. 이게 나왔죠, 이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5항 보세요, 5항. 5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1호와 2호 중에 뭐죠? 어느 것 하나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면 요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3항에 지금 동그라미 3항이 있죠. 1, 계약자 한 명당 1억 그리고 월 적립식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만족하면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비과세를 주겠다.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원래 150만 원 한도고 5년 납입이고 10년 이상 유직해야 월 적립식 계약에서 비과세, 보험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주겠다는 의미인데 만약에 어떤 고객이 자, 200만 원씩 3년을 불입을 했어. 그러면 얼마야? 2,400만, 1년에 2,400만 원이고, 3년이면 7,200만 원이죠? 자, 이게 비과세냐 아니냐 이거죠. 이게 만약 차익이 났을 경우에. 그죠? 네. 지금, 여기 세법에 보게 되면 3항 몇 호에 해당이 돼요? 2호에는, 이게 2호죠, 2호. 2호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1호에는 해당이 됩니다, 1호. 여기서는 일시납이 되는데, 이게 일시납이 이게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계약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5항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3항의 1호 내지는 2호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항. 4항을 볼까요? 자, 4항은 정신형 연금에 대한 연금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 지금 우리가 사망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까지 그리고 월 적립식 같은 경우는 월 150만 원까지 한도가 있는데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한도는 없다. 다만 5가지의 조건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자, 계약자가 55세 이후에 무조건 수령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 두 번째 뭐예요?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중도에 인출해서 쓰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자, 사망 통계표에 따라서 기대 여명.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죠. 내가 죽을 때까지 받게 지금 종신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지급 보증 기간을 본인의 기대 여명까지만 해야지. 만약에 100세 지급 보증, 기대 여명 100세가 안 되죠. 이분 일반적으로는. 100세 지급 보증 했다. 이거는 비과세로 보지 않겠다. 비과세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자, 4번 호는 뭐예요? 4번 호는 자, 계피수가 동일해야 된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된다. 돈 낸 사람,
보험의 대상자, 돈 받아가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비과세를 주겠다 혜택을. 자, 마지막에 5호는 뭐예요? 5호. 자, 5호는 어떤 회사가 종신형 연금은 비과세라고 하니까 초기에 집중해서 주고 나머지는 요만큼씩 주는 종신형 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를 위해서 이게 만든 상품이지 종신형 연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받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했는데 이렇게 또 틈새를 파고드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아니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도를 묶어버렸어요. 3배수까지만 이렇게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겠다. 이게 5호입니다. 5호.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세법 지금 6항을 한번 보실까요? 자, 6항은 뭐예요? 6항에 대한 설명은 어떨 때 비과세를 주느냐? 자, 우리가 이 10년이란 이 비과세의 기준이 뭐예요? 최초에 가입을 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지만이 그때부터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그죠? 근데 이때 중간에 한 5년 차에 계약자를 홍길동에서 홍길순으로 바꿔버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바뀐 시점부터 다시 최초 납입일로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 다시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성 그 6항 이후에 보면 보장성 이게 이제 1호고 6항 1호. 6항 이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어떤 뭐 질병 보장이나 그다음에 재해 보장의 보장성 상품이 갑자기 또 저축성으로 전환 상품마다 다 다르니까 전환했을 경우에 이것도 변경한 시점으로 다시 최초 납입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가 100만 원이었는데 증액을 했어 200만 원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증액한 시점을 어떻게 하겠다? 최초 납입일로 보겠다. 자, 그 다음 기타 특화 연금 상품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장애인 전용 연금을 가입하면 좋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을 위한 연금보험에서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할아버지, 그죠? 자, 피보험자가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피보험자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특히나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 구분되어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주피보험자가 아들이 되고 종피보험자가 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받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 죽으면 손자가 되죠. 그러면 세법은 할아버지가 내고 아들이 받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증여세가 되겠고 아들이 사망해서 손자가 받아가니까 이거는 상속세가 될 수 있겠죠. 세금은 그 소득세와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는 따로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